새벽녘, 아직 어스름한 하늘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창문 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방 안의 공기를 흔들었다. 준호는 군복을 입은 채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단정한 군복은 마치 그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준 듯했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결연한 빛을 담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을 오래도록 바라보던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방 한구석에 누워있는 그의 반려견 별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별은 두 눈을 반쯤 감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준호를 향해 조용히 빛났다. 평소처럼 활발하지는 않았다. 마치 뭔가를 느끼고 있는 듯 심장이 빠르게 뛰는 듯했다. 별아, 잘 있어야 해. 준호는 부드럽게 속삭이며 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에 별은 가볍게 꼬리를 흔들었지만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준호의 방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다. 준호야, 몸 조심해. 꼭 무사히 돌아와야 해.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이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기다릴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방을 나서기 전 가족이 모여있는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여동생이 모두 모여 있었다. 준호는 가족 한 명 한 명과 진심 어린 인사를 나누었다. 눈물이 고인 어머니는 준호의 어깨를 꼭 붙잡았다. 준호야,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 여동생은 어린 손으로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약속할게. 곧 돌아올게. 준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족의 사랑과 걱정이 한데 뒤섞인 그 순간 별은 거실 한켠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다. 평소 같으면 기뻐서 뛰어올랐을 텐데 이번엔 달랐다. 별은 낑낑거리며 몸을 일으키더니 준호에게 다가가 얼굴을 핥았다. 마치 가지마라는 말을 전하는 듯했다. 준호는 별의 눈을 들여다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곧 돌아올게. 기다려줘. 가족과 작별 인사를 마치고 문 밖으로 나서던 순간 찬 바람이 준호의 얼굴을 스쳤다. 그의 마음은 아프고 무거웠다. 매일 아침 같이 맞이하던 이 별과 헤어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길을 걷는 동안 준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교차했다. 군 생활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믿고 가족과 별을 위해 반드시 무사히 돌아와야 했다. 각자 자기 뒤에 앉아 있었다. 군 입대 전의 마지막 밤, 준호가 떠나기 전날 밤, 집안은 한층 더 조용했다. 가족들은 각자 자기 방에 머물렀고 준호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별은 준호 옆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누워 있었다. 그들의 숨결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준호는 오래도록 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내가 없는 동안 잘 있을까? 별은 혼자서 얼마나 외로울까? 이 마음에 눈물이 흘렀다. 그때 갑자기 별이 고개를 들고 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날카롭고 절박했다. 준호는 놀라서 별을 바라보았다. 별아, 왜 그래? 준호가 물었다. 별은 창밖을 응시하며 짖음을 멈추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준호는 별을 안아들고 창문을 닫았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러나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다. 마음 한편이 계속 불안했다. 군 복무 첫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별은 현관 앞에서 그를 바라보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군부대로 가는 버스 안 준호는 창밖을 보았다. 도시가 멀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수많은 생각에 잠겼다. 별아, 잘 있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 그때부터 별은 점점 먹는 양이 줄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별은 여전히 굳은 의지로 준호를 기다렸다. 군부대의 아침은 냉혹했다. 새벽 5시 경계 소리가 울리며 준호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여전히 생소한 군복과 장비가 몸에 무겁게 느껴졌고 반복되는 훈련과 고된 체력 단련은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별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점심시간 참호 옆에 앉아 빵 한 조각을 먹으며 준호는 고향을 떠올렸다. 별은 잘 먹고 있을까? 아직도 나 기다리고 있을까? 눈앞이 흐려졌다. 그날 저녁 부대 숙소에 돌아온 준호는 편지를 썼다. 별아, 난 지금 많이 힘들지만 너 생각하면서 견디고 있어. 너도 건강히 잘 있어줘. 편지를 가족에게 보내고 나서
준호는 조용히 창문 너머로 별을 떠올렸다. 한편 고향집에서는 별이 하루하루 점점 더 침울해졌다. 밥그릇 앞에서 머뭇거리다 결국 입을 닫았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걱정이 커져갔다. 별이 준호 오빠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계속 밥도 안 먹고. 여동생이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뭔가 해줘야 해. 어머니도 마음이 무거웠다. 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밤이면 집안을 서성거리며 주인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군대에서는 뜻밖의 사고가 일어났다. 훈련 중 준호가 다리를 다쳐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소식이 집에 전해지자 어머니는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준호야, 괜찮니? 빨리 나아야 해. 전화 너머로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고통을 참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금방 회복할게요. 하지만 병원에서 홀로 누워 있을 때마다 그리움과 외로움은 커져만 갔다. 별아, 네가 여기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되뇌었다. 며칠 후 다행히 퇴원한 준호는 다시 훈련에 복귀했다. 그러나 마음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다. 별의 소식도 궁금했고 가족이 잘 지내는지도 걱정되었다. 그 사이 집에서는 별이 더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집을 벗어나 마당 구석진 곳을 계속 파헤치고 있었다.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별을 붙잡았다. 별아, 무슨 일이니? 별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을 향해 계속 끌리는 듯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별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별이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아요. 준호가 돌아오기 전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는 걸지도 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희망도 담겨 있었다. 나는 다시 하게 된다. 준호가 군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별은 주인을 기다리며 슬픔과 이상한 직감을 혼재한 채 집을 지켰다. 그리고 어느 날 별의 행동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어느 날 아침 집안이 조용했다. 별은 평소와 다르게 창문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별을 지켜보았다. 별아, 무슨 일이니?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어머니가 다가가 말했지만 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날 오후 갑자기 별이 마당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가족들은 놀라며 뒤따라 나갔지만 별은 멈추지 않고 마을 외곽 쪽으로 달려갔다. 별아, 기다려.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별은 멈추지 않았다. 준호는 부대에서 휴가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별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다. 별이 뭔가를 알리려 하는 걸까?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집 근처 작은 숲속 별이 갑자기 멈춰 섰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땅을 파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조심스레 다가갔다. 여기 뭐가 있나 봐요. 여동생이 말했다. 땅 속에서 낡은 상자가 나왔다. 상자를 열어보니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곳은 내 마지막 기억. 준호에게 전하는 진실이 숨겨져 있다. 가족 모두 놀라움과 불안에 휩싸였다. 이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준호가 집에 도착한 날, 가족은 바로 이 상자와 쪽지를 보여주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준호가 물었다. 별이 이곳으로 너를 이끌었어.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 어머니가 말했다. 준호는 상자 안의 사진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과거를 되짚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상자 바닥에서 또 다른 작은 봉투가 발견되었다. 봉투 안에는 병원 기록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편지들은 준호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오래전 감추려 했던 비밀을 드러내고 있었다. 준호는 점점 깊어지는 미스터리에 혼란스러워졌다. 가족이 숨겨온 진실, 별이 말해주려는 의미, 그리고 자신이 군복무 중 겪은 고통이 얽히면서 이야기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별이 없었다면 이 모든 비밀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준호는 결심했다. 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별과 가족을 지켜야겠다. 준호는 집에 도착한 후 밤새 상자와 편지들을 뒤적였다. 그 안에는 생각지도 못 가족의 비밀과 그의 군 복무 생활에서 느꼈던 감정과 연결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편지들은 오래전 그의 아버지가 쓴 것이었는데 한동안 가족과 단절되어 있었던 이유, 그리고 준호의 군 입대 결정에 얽힌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준호야,
내가 왜 너를 지켜주지 못했는지 미안하다. 하지만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내가 진실을 이해할 준비가 된 거란 뜻일 것이다. 준호는 손을 떨며 편지를 다시 읽었다. 아버지는 한때 큰 사고를 겪었고 그 사고가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자신을 숨기고 가족과 거리를 두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준호는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숨겨야만 했을까? 준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별이 창가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다음 날 준호는 별과 함께 집 근처 숲으로 나갔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미스터리를 풀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자리했다. 별은 계속해서 어떤 특정한 나무 근처를 향해 끌었다. 그곳엔 작은 동굴 입구가 있었다. 여기서 뭘 찾으려는 거야? 별아? 준호가 물었다. 별은 마치 대답하듯 조용히 짖으며 동굴 안으로 뛰어들었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안은 습하고 어두웠지만 그 끝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낡은 군복과 사진,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있었다. 녹음기를 재생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을 듣는 사람에게 나는 준호의 아버지다. 녹음 속 아버지는 자신의 군 복무 시절과 그때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털어놓았다. 그때 나는 실수를 했고 그 결과로 우리 가족에게 고통을 안겼다. 이 녹음은 진실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시도다. 준호는 손에 땀을 쥐고 녹음기를 들었다. 아버지의 고통과 후회가 진하게 전해져 왔다. 녹음이 끝나자 준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 아버지의 진심을. 하지만 그 순간 동굴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다가오는 듯했다. 누구지? 준호가 긴장하며 말했다. 별은 경계하며 으르렁거렸다. 준호는 즉시 녹음기와 상자를 챙겨서 동굴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사람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여긴 뭐 하는 곳이지?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얼어붙었다. 자신과 가족의 비밀을 노리는 누군가가 나타난 것이다. 준호는 별과 함께 빠르게 숲을 빠져나가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누가 우리 가족의 비밀을 캐내려 하는 걸까? 그리고 왜 지금? 그날 밤 준호는 가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이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해. 준호의 결연한 목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별은 조용히 준호의 옆에 앉아 그의 결심을 응원하는 듯했다. 준호는 군 복무가 끝나고도 마음속의 전쟁을 계속했다. 별은 그의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 주었다. 준호는 별이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가족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줄 열쇠임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어두운 밤 준호는 별과 함께 별빛 아래 서 있었다. 그 눈빛은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모습이었다. 별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별은 조용히 그의 손을 핥으며 응답했다. 준호와 별이 숲에서 돌아온 그날 밤, 집안은 불안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가족 모두가 녹음기와 상자에 담긴 진실에 마음을 졸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슬픔과 결연함이 섞여 있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비밀을 밝혀내야 해.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조용히 집안을 비추었고 별은 그의 발밑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갑자기 창문 밖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얼른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누구냐? 준호가 낮게 속삭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다. 준호 씨, 내가 왔소. 준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 목소리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다. 바로 그의 오랜 친구이자 군 시절 동료인 민석이었다. 민석은 긴장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내 아버지 이야기 나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네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았지. 준호는 당황했다. 왜 이제야? 왜 혼자서 감추려고 했어? 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건 내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야.
아버지가 남긴 진실,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 준호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친구가 말하는 위험이란 무엇일까? 움직이고 설명이냐. 민석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내 아버지가 군 복무 중 겪었던 사건, 그 배후에 큰 음모가 숨어 있어. 그 사건을 덮으려는 세력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민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네가 혼자가 아니야. 그잖아요. 그날부터 준호와 민석은 함께 가족의 비밀과 관련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과거와 군 복무 기록, 그리고 그가 남긴 편지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숨겨진 진실을 추적했다. 준호는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이번 편지는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준호야, 내가 남긴 마지막 비밀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 너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 편지를 반드시 읽어야 한다. 편지에는 아버지가 군복무 중 겪은 비밀 작전과 그 작전이 실패하면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의 전말이 적혀 있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는 깊은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렸고 가족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준호는 눈물을 삼키며 읽었다. 아버지도 인간이었구나. 그러나 이 편지는 또한 경고도 담고 있었다. 이 비밀을 캐려는 자들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항상 조심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가까이 하거라. 준호와 민석은 더욱 경계하며 행동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닥친 위협은 점점 더 현실이 되어 다가왔다. 어느 날 밤, 준호의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내리며 주변을 살폈다. 준호 씨, 당신이 찾는 진실을 멈춰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준호는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하는 가운데 별을 꼭 붙잡았다. 우린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준호가 다짐했다. 준호가 알았다. 이때 별이 갑자기 짖으며 그 낯선 이들에게 달려들었다. 준호도 힘을 내어 그들을 막았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낯선 이들은 물러났지만 준호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준호는 가족을 지키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싸워야 했다. 별과 민석, 그리고 가족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준호는 그날 밤 별과 함께 침실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낯선 자들이 그의 집 앞에 나타난 이후로 그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과거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다. 별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해. 아버지의 명예와 우리 가족을 위해. 준호는 낮게 중얼거렸다. 별은 조용히 그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있었다. 민석이 인지하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민석과 준호는 집 근처 카페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다. 우린 정보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한다. 민석이 진지하게 말했다. 준호는 손에 쥔 아버지의 편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편지 속의 단서들을 하나하나 조사해보자. 미가 멤버스, it's Viking, for 임근사는 말하자면 그들은 먼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의 기록을 조회하기로 했다. 군기록 보관소는 꽤 먼 곳에 있었고 외부인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준호가 걱정했다.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예전 군대 동료인데 도움을 줄 거야. 며칠 뒤 그 동료 석진과 접촉한 그들은 보관소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해. 누군가가 이미 우리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을 수 있다. 석진이 경고했다. 준호와 민석은 긴장된 마음으로 기록 보관소 문을 통과했다. 보관소 안은 차갑고 어두웠다. 먼지 낀 서류들과 오래된 사진들이 쌓여 있었다. 준호는 손전등으로 한쪽을 비추며 서류를 뒤적였다. 여기 아버지 이름이 적힌 문서가 있어. 준호가 외쳤다. 문서에는 아버지가 참여했던 비밀 작전의 상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작전명 블루 이클립스. 하지만 문서의 중요한 부분들은 대부분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그나마 남아있는 조각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암시했다. 작전 중 민간인 피해 발생, 명령 위반, 내부 은폐 시도 등. 민석이 진캐를 맞서게 됐어.
준호는 머리를 싸매며 생각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세상에 알려야 할까? 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이 진실을 밝힌다면 내 가족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흔들 수도 있어. 그 순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민석이 경계했다. 돌아온 목소리는 낮고 익숙했다. 석진이다. 너희 빨리 나가야 한다. 누군가 우리를 뒤쫓고 있어. 준호와 민석은 서둘러 문서 몇 장을 챙겨 밖으로 뛰어나왔다. 밖에는 검은색 SUV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차에 타! 석진이 소리쳤다. 셋은 급히 차에 올라타고 도망쳤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아, 지금은 괜찮아 있어봤다. 우리는 지금부터 더 조심해야 한다. 이 사건에 손대는 순간 누군가가 우리를 막으려 할 것이다. 민석이 엄중하게 말했다. 준호는 손에 쥔 서류들을 꽉 잡았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별게 저 괜찮는 거. 그날 밤 준호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불안했다. 별이 그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마음은 한 곳에 머물지 않았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위험 속에서 가족을 지키는 것, 나는 할 수 있을까? 그때 갑자기 창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준호는 재빨리 일어나 창밖을 살폈다. 누구야? 그는 낮게 소리쳤다. 그림자는 사라지고 대신 작은 쪽지가 창틀 위에 놓여 있었다. 쪽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진실을 파헤치면 더 큰 어둠이 너를 삼킬 것이다. 하준호는 그에 대한 결의가 생겨날 거야. 준호는 손에 쥔 쪽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것은 위협인가, 경고인가.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단단한 결의가 생겨났다. 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이 싸움의 끝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새벽녘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을 서성이며 생각에 잠겼다. 지난 밤의 쪽지와 위협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오히려 결의만은 굳어졌다. 진실을 찾는 길에 그림자들이 따른다 해도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별은 그의 발치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준호는 다음 날 아침부터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다. 그와 민석 그리고 석진은 지난 문서들을 정리하고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다시 만났다. 우리가 찾은 문서들만으로는 부족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 민석이 말했다. 석진은 군 내부 인맥을 동원해 블루 이클립스 작전과 관련된 인물들을 찾기로 했다. 며칠 뒤 그들은 한 은퇴 군인 한태웅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가 작전에 참여할 때 함께 있었던 인물 중 하나였다. 그날 밤은 모두가 긴장했지. 명령과 현실 사이에서 모두가 흔들렸어. 한태웅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가 작전 중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태웅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명령에 따르지 않고 민간인을 구하려 했어.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야.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그 때문에 희생당한 게 아닐까. 하지만 왜 아무도 그걸 말하지 않는 거죠? 민석이 물었다. 상부에서 사건을 덮으려 했기 때문이지. 내부자 중 누군가는 이익을 챙겼고 아버지는 희생양이 된 거야. 한태용의 말은 준호에게 큰 충격이었다. 상부에서 사건을 그날 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별과 함께 조용히 앉았다.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복수와 정의에 대한 열망이 타올랐다. 별아, 우리 함께 이 어둠을 밝혀내자. 별은 준호의 손을 핥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준호와 민석은 한태웅이 알려준 또 다른 인물 김성재를 찾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당시 작전에서 중요한 정보를 가진 인물이었다. 김성재는 신중한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가 진심을 보여주면 도와줄지도 몰라. 민석이 말했다. 그들은 김성재의 집 근처까지 왔지만 누군가가 그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우리가 너무 깊게 파고들고 우렁영이 보고들고 있어. 누군가 우리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어. 준호는 경계하며 주변을 살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그가 가진 정보가 우리에게 필요해. 민석이 다짐했다. 민석이 다짐했다. 그날 밤 준호는 감시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별, 오늘 밤 내가 내 눈과 귀가 되어줘야 해.
별은 평소보다 날카로운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묵묵한 신뢰를 확인했다. 준호와 민석은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김성재의 집 근처까지 몰래 접근했다. 조심해. 한 걸음도 더 다가가면 안 돼. 민석이 낮게 경고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발자국 소리와 함께 조명이 켜졌다. 잡았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와 민석은 급히 몸을 숨기고 별은 짖으며 경계했다. 그러나 감시자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준호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김성재가 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너희가 그동안 날 찾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나도 이 진실을 밝히고 싶어. 김성재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예. 그들의 동맹은 더욱 단단해졌다. 하지만 적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어. 아이의 그림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준호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가족의 평화를 위해 싸움을 멈출 수 없었다. 준호와 김성재, 민석은 작은 낡은 카페에 모였다. 그곳은 바깥 세상과는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공간이었다. 어둠이 깔린 도시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반짝였고 세 사람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김성재 씨,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그리고 왜 이제야 우리를 돕기로 결심한 거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성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나는 오랫동안 두려움에 떨며 살았어. 진실을 알면 내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게 우리 모두의 목표니까. 그들은 작전에 관련된 문서들을 다시 꺼내 검토했다.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누군가가 몰래 기록한 듯한 일기장도 있었다. 이 일기장은 아버지가 쓴 거야. 여기에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준호가 손가락으로 일기장을 가리켰다. 김성재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치자 오래된 잉크 냄새와 함께 다져진 글자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오늘도 작전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명령과 인간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건 단순한 임무가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다. 준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가 겪었던 내적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걸 세상에 알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겠지. 그 순간 카페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띄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건과 관련된 기자 이수진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김성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왜 여기까지 온 거죠? 이 사건은 위험해요. 수진은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들처럼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함께 이 어둠을 밝혀내 봅시다. 그들은 새로운 동맹을 얻었고 한층 더 힘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만큼 적의 위협도 거세지고 있었다. 까기라마 힘 있었다. 며칠 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별이 현관 앞에서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별아, 내가 돌아왔어. 이제 너도 안심해도 돼. 그는 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러나 그 밤, 집 근처에서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움직였다. 누군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캔캔캔게라. 준호는 이 사실을 수진에게 알렸고 그녀는 즉시 대응책을 세웠다. 우리가 공개할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그동안 몰랐던 아버지의 과거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가 단지 군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는 걸 깨달았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당신의 심과 고통을. 별은 별은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이 시점에서 준호와 그의 동료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더욱 위험한 길을 걷게 된다.
적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 누가 친구인지 누가 적인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준호와 수진, 김성재, 민석이 함께한 작은 카페에서 긴장이 감돌았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는 그들의 결의는 단단했지만 그를 위협하는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최근에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 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이상한 차량들이 따라붙고 있어.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이 우리를 막으려는 거야.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아버지의 명예와 우리 가족의 진실을 위해서. 수지는 노트북을 켜며 말했다. 우리의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하기 전에 마지막 확인 작업이 필요해요.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상대가 우리를 역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료를 다시 점검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일기장 곳곳에 암호화된 메모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어. 김성재가 말했다. 이 메모들은 누군가에게 보내는 비밀 메시지일지도 몰라. 준호는 조심스럽게 메모들을 분석했다. 그 속에는 군 내부의 부정과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아버지가 위험을 무릅쓰고 기록한 진실이었다. 우리가 이걸 세상에 알리면 큰 파장이 일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당하는 위험도 커질 거야. 민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수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익명이었다. 너희가 너무 깊이 파고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수진이 메시지를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위협은 현실로 다가왔고 그들은 몸을 낮추기로 했다. 수진은 급히 계획을 세웠다. 우리가 이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피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해요. 그리고 동시에 증거들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별이도 함께 데려가야 해. 하지만 그 순간 집 앞에서 별이의 짖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준호는 뛰쳐나갔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움직이고 있었다. 거기 멈춰! 준호가 소리쳤다. 남자는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고 별이는 그를 쫓았다. 하지만 남자는 빠르게 사라졌다. 준호는 숨을 고르며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아게너. 며칠 후 그들은 준비를 마치고 비밀 장소로 이동했다. 낡은 창고였지만 외부와 단절되어 안전했다. 여기서 모든 걸 정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자. 김성재가 말했다. 오, 수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안전하게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별이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싸웠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이건 단지 군인의 싸움이 아니라 한 인간의 양심과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때 창고 문이 갑자기 열렸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다. 한 남자가 어두운 얼굴을 드러내며 말했다. 그만둬라. 너희가 뭘 하려는지 모르는 게 좋아. 준호는 굳은 표정으로 답했다. 진실을 숨길 수 없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너도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된 거지?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별이가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급히 후퇴하며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다음에 만날 때는 준비해라. 그들은 깊은 위기 속에서 서로의 신뢰와 용기를 확인했다. 이젠 모두가 목숨을 건 싸움에 뛰어들었다. 민석이 말했다. 수지는 결연한 눈빛으로 컴퓨터를 응시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우리가 세상에 알릴 것이다.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준호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별아. 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밤은 깊었고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준호와 그의 동료들은 긴장 속에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숨겨왔던 아버지의 비밀과 부정의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알고 있다. 민석이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준호는 별이를 꼭 안았다. 넌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몰라. 별이는 준호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마치 자신도 이 싸움의 일원이 된 듯한 눈빛이었다. 그날 오후 수진과 김성재는 모든 증거를 언론에 전달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손끝에서 진실이 세상으로 퍼져나갈 순간이었다.
이제 시작이다. 수진이 속삭였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자료를 넘겨라. 한 명이 소리쳤다. 김성재가 재빨리 컴퓨터를 덮으며 말했다. 우리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다. 싸움이 시작되었고 준호와 친구들은 치열하게 저항했다. 그 순간 별이가 날카롭게 짖으며 적을 혼란에 빠뜨렸다. 격렬한 싸움 끝에 검은 옷난 남자들은 도망쳤지만 그들은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우리가 진실을 알렸다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은 더욱 위험해질 거야. 민석이 경고했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이 싸움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싸움이다. 밤이 깊어지고 뉴스에는 아버지의 비밀과 군 내부 부패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여러 기관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그 와중에 준호는 병원에서 다친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네가 돌아올 거라 믿었단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준호는 굳게 마음을 다잡았다. 아버지, 이제 끝낼 때까지 함께 싸울 거예요. 별이는 아버지 옆에 조용히 누워 그를 지켰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진실을 밝힌 대가로 가족과 친구들은 여전히 위험에 처했다. 누군가는 배신했고 그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왔다. 조심해.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이와 함께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 싸움은 우리가 끝내야 한다. 숲속에서 준호는 별이에게 속삭였다. 너는 나에게 힘을 줬어. 넌 단순한 개가 아니야. 진신 세상을 흔들었고 다시 평화를 찾았다. 몇 주가 지나고 군 내부의 부패 세력은 하나둘씩 밝혀졌고 많은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진실은 세상을 흔들었고 준호의 가족도 다시 평화를 찾았다. 마지막 밤 준호는 별이와 함께 강가를 걷고 있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넌 먹지도 않고 기다렸지. 준호가 말했다. 그건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이었어. 별이는 그의 손을 핥으며 충성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자. 그때 별이가 갑자기 멈춰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두 사람을 감싸며 따스하게 빛났다. 이건 희망의 빛이야. 준호가 속삭였다. 아버지와 우리 모두를 위한. 눈물이 또 다시 흘렀지만 이번에는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었다.